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글을 잘 하셨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 들을 게 많은데 사실은 자, 이 넷단위에서 4시간 차트를 보시면 일단 데일리 차트를 볼까요?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위클리 먼슬리 좀 볼까요? 먼슬리 좀 보시면 자, 여러분들 뭐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하락 쪽으로 내려왔다가 상승으로 올라갈 때 전부 다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 대선도 끝이 나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강달러 정책이 확실해졌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유로가 약세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같은데 그죠? 이런 보조 지표들이 하락세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도로 들어가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뚫을 때 추세는 계속 하락 가속을 갈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수평을 그어 놓고 그죠? 프로 K 말고 프로 D 지금 뭐 프로 K도 그 어찌 비슷합니다. 프로 D에서 이 하락이 이렇게 돼서 프로 D가 이걸 뚫을 때는 하락세가 완연해지겠죠. 완연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어떤 판세 그죠? 이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네. 그럼 어떤 가격대냐? 1.150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1.100 그죠? 1.100까지 가면 1대1 되겠죠? 1대1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하락세가 강해서 트럼프 집권할 때까지는 상당히 하락세가 강해져 가겠네 그 말이죠.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기준해서 이 추세들 이렇게 꺼놨었죠. 이렇게 꺼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뚫고 올라가는 척하면서도 뚫고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최대였죠.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낮추면 그죠? 이렇게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뭐 거기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바뀌죠. 그럼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하락에서 조정 구간 맞습니까? 조정 구간에 가는 것은 하락을 확인하는 구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 자 오늘은 4시간 차트를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4시간 차트를 위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시간 차트를 어느 걸 하나 그 프랙탈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프랙탈 이론 프랙탈 이론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그렇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 조정을 거쳤다. 그죠? 조정을 거치는 그 기간, 이 4시간 차트입니다. 조정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유심히 봐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동평균에서 20에 닿으면서 계속 하락해서 내려간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는 어때요? 조정 구간이라는 말하거나 상승하고 있다. 작지만 이 구간들이, 그죠? 그런 반면에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는 또 조정 구간도 없이 20을 타치를 할 경우가 많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 내려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4시간 차트를 보는 기법들은 그죠? 자 이 20이 주는 시그널을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조 지표에서 제가 1244를 넣었는데요. 이 지금 하락 조정 구간이었을 때 보조 지표들이 이 탑을 만드는데 이 탑의 위치가 80이죠. 80
맞습니까? 이럴 때 매도로 진입하는 방법도 유효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추세대를 끊었죠. 근데 이 추세대를 끊는 것들도 이렇게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 얘기되죠. 그런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는 더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추세대를 끊어 놓으시면 자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라는 게 뭡니까? 추세대를 돌파했다. 피보나치 50 비율에 대했을 때 확인한다. 맞습니까? 추세대를 뚫고 내려갔다. 추세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룰루랄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추세대를 끄었다가 하락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세대를 확인할 때 진입. 룰루랄라. 근데 이 부분들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스톡해서 틱이 충분하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뭐냐 하면, 자, 볼린저 밴드를 할 때 제가 시그마 1을 쓴다 그랬죠. 시그마 1을 쓰는데 시그마 1을 쓸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럼 1을 쓰느냐, 그죠? 왜 1을 쓰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죠? 시그마 1 밖으로 벗어났을 때 계속 진행되더라, 그죠? 1 밖으로 벗어났을 때 진행이 계속되더라. 맞습니까? 1 밖으로 벗어났을 때 들어왔다가 벗어났을 때는 계속 진행이 이어지더라. 그죠? 나갔다가 벗어났을 때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들어갔다 나가면은 가속이 되더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가속이 되는 거죠. 이 가속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끄면 딱 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논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진입의 기회를 삼고 또 다른 방법들은 다른 방법대로 또 그렇게 쓰는 것,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기법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면서 자기만의 특별하게 개발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승률을 높이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우상향하는 지렛대로 삼으면 좋죠. 그리고 이런 강의나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 저보다 실력이 골등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 가셔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힌트. 그래서 그런 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방법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평균적으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들 중에 하나가 시그마 1을 벗어났을 때는 더 가속이 붙는다. 가속이 붙는데 문제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하죠. 그래서 4시간 차트에 이때는 EMA입니다. EMA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8 정도 씁니다. 8 정도 쓰는 이유가 별로 또 있죠. 있는데 그 이유를 특별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확대를 해보면 시그마 1과 이 EMA 8이 붙고 같이 움직일 때는 상승이 계속 가속이 되죠. 그리고 중심선에 왔다가 또 다시 위로 붙을 때는 또 그대로 상승의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EMA8이 중심선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락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면서 이 접점이 같이 모였을 때, 이 벌어질 때와 이 모일 때를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하는 어떤 포인트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제가 거래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자, 지난 것을 그럼 왜 보여주느냐? 그죠? 지난 것을 왜 보여주느냐? 지난 것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내가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간접 경험을 함으로 해서, 자,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날 이렇게 제가 차트를 열었을 때는 요 시점이었죠. 요 시점이 이제 뭐냐면 전 저점의 지지를 근처에서 이 그리드 하나가 약 10pb거든요. 이 중간쯤 되니까 전 OP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죠. 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지를 많이 받네. 그죠? 많이 받네. 왜 OP이 중요하냐면, 이 OP 위에서는 상승으로, 진입하려는, 포지션이 몰려 있는가 하면, 이 저점의 밑에 OP 밑에는 매도로 진입하려고 계약을 걸어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상승이 되죠.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 두 개 되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사가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이 경사가 같은 것을 그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하락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위에 대일 때 매도를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대했을 때 매도를 진입했어요. 여기를 진입을 했는데, 요 지점에 진입을 했는데 하자마자 수익이 나고 있었죠. 자세히 보면 여기와 여기나 OP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블 바텀으로 보는 게 좋겠죠. 물론 경사적으로 경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는 나요. 그래서 또 지내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됐겠죠. 위 지점이 되지 않고 더 다시 내려가네. 그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겠다. 그죠? 자, 이렇게 길게 해놓고 봐드릴게요. 네 번째 내려가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안 내려갔죠. 물론 여기 제가 진입했기 때문에 손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 올라가던 것들이, 이 윗에 밴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선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네. 그러면서 이걸 돌파를 시도를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간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기서부터 하락, 그러니까 이 구간만큼 내려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작용하다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상승을 해버린 거죠. 상승을 하고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 올라가나? 심리적으로. 그럼 스탑을 어디 그려야 되느냐, 사실은. 스탑은 전 고점보다 약 5pb 정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5pb 정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스탑을 걸지도 않고, 일단, 여기 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간다. 근데 올라가고 나니까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올라가나? 어쩌지? 그러고 있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또 내려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네. 그럼 이 지점 내려갈 때, 목표치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여기가 목표치가 돼야 되겠죠, 전저점이. 근데 이 점이 됐을 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면, 논리가 맞잖아요. 자, 하락했는 만큼, 또 하락할 거다, 이제. 욕심이 목까지 꽉 찼죠. 근데 바뀌자 말자 또르륵 얼마나 손해 났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5핍 손해 나고 있었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갈등이 오죠.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지.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내려가는데 늘상 그 얘기하죠. 이 캔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움직이지 않고 이럴 때는 방향을 바꿀 경우가 많다. 이제 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내려오다 방향을 바꿨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향이 바꿀 경우가 생기겠는데 손해는 아니고 그냥 0점이죠. 0점. 지리가에 물론 수수료는 들어가겠죠. 0점인데 이걸 돌파를 하니까 그때는 이 숫자도 안 시알이죠. 이제는 내려간다. 그게 이제 자기 뇌피설이죠. 사람들은 인지적 편향이라고 의사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실수하는 최대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그 자기 합리화에 걸려서 대개가 실패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가방끈이 얼마나 긴데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도탁적 내지는 인제는 될 거야. 내 빚을. 자기 위란 쪽으로 늘 하다 보니까 행동 경제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지점일 때는 욕심이 목금 차서 못 나오고 이 지점일 때는 돈이 아까워서 청산을 못하고 그죠? 이 지점일 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5개 돼서 움직이지 할 때는 거꾸로 간다. 그런 것도 그걸 알면서도 왜 못 나오느냐. 설마 그죠? 설마 손해 나겠나.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떡이 확 열리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첫째 원래 논리가 뭐습니까? 전 고점 위로 올라가면 OP 위에 스톱을 걸어놨으면 전고점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한 1, 2핍 손해나고 말지. 그러고 이제 시간을 쓴 거죠.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덮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만수약하고 덮었단 말이죠. 덮었다는 게 뭐냐면 진입한 상태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스탑을 걸고 아니면 스탑 이렇게 걸어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스탑도 걸지도 않고 그냥 자포자기를 한 거죠. 그러면 청산을 하고 나왔는 게 당연히 수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합리화,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두면 손해가 무척 난다. 그죠? 그 손해 난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 저는 경험상, 그죠? 경험 수치상 하락, 조정 하락, 또 하락, 조정 하락이라는 어떤 남들 자신의 어떤 내피스를 믿었죠. 그 결과가, 자, 여러분, 이게, 메타포인데요. 메타포인데, 자, 매매, 이렇게 되겠어요. 통화, 5212에, 셀 1계약 들어갔죠. 손절 이익 아직 못했습니다. 가격은, 손익은, 롤러와 2.02, 1025불. 이걸 자랑하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도 안 겪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5핀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엄청 실어 많죠. 5핀만 이렇게 5핀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수도 없이 많다. 많은데 문제는 이 OP를 만족을 못하다 보면 방향이 거꾸로 올라갔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어떤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봐야 되느냐? 돌파, 조정, 돌파. 그럼 이 부분 어때요? 돌파했죠. 조정 구간을 이렇게 거치는데 박스가 크다는 얘기죠. 박스가 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과
구간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1.0500 DQ 네 번째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 여기 1.소점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공이 두 개가 붙는 자리에 항상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0400 그죠? 요 지점에서 진입과 청산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뚫부지게 쳐다보고 있다. 매수와 매도로의 공방전을 벌친다. 그러면 1.0500 이 005의 윗 5핍 위에는 매수 포지션이 꽉 들어가겠죠. 그리고 0500 밑에 5핍 위에서부터는 매도 포지션이 꽉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대가 위로 올라가는 반면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물론 다음에 월요일날 여기 와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프링을 끈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한 개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급락 하락했던 하락이 급하게 내려간 것은 거의 회복을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 약 61.8%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꺼보지는 않았는데요. 피보나치 이 비율 리트리면서 브랜드 비율을 꺼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보시면 61점 맞죠? 이게 61.8이죠? 이게 38.2랑 거꾸로 하나 똑같아요. 거기서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전체 흐름이 미국의 달러 강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커진다. 그러면 상승할 때는 작게 하고 하락할 때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세의 영향이 커질 거다.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윙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거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기술이 일취월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